자,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9번. 자,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점심도 마무리할 거예요, 방정식은.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강이니까, 그 휴강 이용해서, 월요일 날 휴일 이용해서 최대한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페이지 648번. 648번 볼게요. 648번. 번호 보겠습니다. 자, 지금 회수가 문자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판별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존재한대요. 그 2차 방정식 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실근 두 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럼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자, a제곱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게, 자, 0보다 크다라고 될 거고, 따라서, 자, a제곱이라고 하는 게, 자, 4b보다 커요. 뭐 둘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존재한대. 그 2차 방정식이 x제곱, 자, 더하기, 자, a 마이너스 2c x,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ac라고 돼 있죠? 자, 이 녀석의 뭐를 찾고 싶다? 자, 근을 판별하고 싶다. 자, 그럼 얘는 근을 판별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냥 판별식을 써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새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a-2c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a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a 제곱에 마이너스 4ac 더하기 4하고 c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4b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4ac랑 마이너스 4ac랑 소거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a제곱에 마이너스 4b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4하고 c 제곱인데 잘 봐 얘들아. 자, 어차피 a제곱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양수라는 거 판단했죠? 맞니? 자, 그 다음에 4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얘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정확히 말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니? 맞습니까? 자,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건데 봐봐. 얘는 양수인데 얘는 0이 되거나 양수니까 둘이 더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판별식 D가 그냥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근을 판별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1번 보도록 할게요. 자, 651번 풀 건 아닌데, 자, 첫 번째 줄에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루트 b 분의, 자,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뭐가 되었다? 자, 루트 b분의 a가 되었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나눗셈 했을 때 만약에 빼기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은, 자, 분자는 양수이겠지만 분모는 음수가 돼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태호야?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고 우리가 양성수 판단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문제는 당연히 몇 번이 될까? 658번이 되겠죠. 별표 3개 꼭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성민이 머리했네? 섹시해. 좋아. 아주 매력있어. 자, 보겠습니다. 혀 차지 마. 혀 차지 마. 나 수업 중이야. 웃기지 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가 뭐라고 돼 있어? 자, 0 이렇게 돼 있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런데 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는 지금 전체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기억은 a하고 b를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괜찮아요? 자, 그럴 때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 써볼게요. D1이라고 할게요. 자, D1이라고 하면 이 새끼는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도 판별식으로 써볼게. 자, 두 번째도 판별식 D2라고 할게요. 이 녀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봐봐. A랑 B를 곱해서 음수가 되거나 0이 됐다는 건, 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죄송해요. 음수 아니면 양수,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하지 말자.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봐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요. 봐봐. 음수 제곱하니까 양수고요. B가 음수니까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죠. 그쵸? 얘도 뭐가 돼? 양수가 돼요. 따라하니? 괜찮아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음수야. 그럼 양수가 될 거고 얘가 양수고 잠깐만. B가 양수죠? 자, 양수 대입하면 양수. 그 다음 뭐가 돼? 음수 대입하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치? 맞아? 양수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뭐야?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내가 잘못했죠? 자, 음수 대입하니까 양수고요. 양수 대입하니까 음수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르네요. 그쵸? 정확히는 모르죠? 그럼 얘 두 번째 갈게요. 자, 양수 대입하고 음수 대입하면 양수가 돼요. 맞니? 이 새끼는 정확히는 몰라요.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고려했을 때 둘 중 하나는 실근 가질 수는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들어가거나 0, 0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판단해요? 봐봐. 0, 0, 0, 0 들어가게 되면 0이 돼버리잖아. 그치? 얘들아, 판별식이 0일 때 근이 몇 개야? 하나는 존재하잖아.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0일 때도 성립은 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기억은 뭐가 돼? 통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따져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 조건은 A 플러스 B가 뭐라고 돼 있어?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뭐라고 돼 있어?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둘 중 하나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판별식은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조건에서 조금 고려를 해볼 게 있나 좀 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거는 결국 뭐냐면, 봐봐. 자,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A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자, A가 양수가 되면 B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잖아. 그치? 맞아? 자, A가 양수가 되면 B가 음수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겠죠. 그쵸? B가 음수가 돼야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치? 맞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렇게 있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A가 만약에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자. 괜찮아요? 그럼 B는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니? 맞아요? 응.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면 A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맞습니까? 자,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야 되나? 0보다 작다. 음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맞나?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럼 세 가지가 더 있겠네. 양변. 이렇게도 되지 않니? 하나 더 있다. A가 만약에 음수면요, B도 음수가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겠죠. 맞아요? 이거 세 개를 다 고려해봐야겠네. 요거 조금 어렵네요. 그쵸? 문제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따지자는 아니야. 알겠죠? 지금 부호부터 먼저 판별을 한 겁니다. 인사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위에 거 조금 지우고 우리가 판별식을 조금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찾은 첫 번째 판별식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a제곱 마이너스 4b.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으로 찾은 건 뭐였어? 자, 우리가 자 b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되겠죠. 현욱이 괜찮니?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입해 볼게요. 알겠니? 자, 첫 번째, 자, 양수 대입하고요. 자, 음수 대입하면 얘는 양수 또는 0이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음수 대입하니까 양수, 양수 대입하니까 음수. 얘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겠네요. 그쵸? 맞아? 자, 반대 케이스는 얘가 물음표고 얘가 더하기가 되겠죠. 맞니, 현우가? 자, 둘 다 음수일 때 볼게. 자, 제곱해서 양수, 빼기 곱하니까 양수. 그러니까 얘 양수가 되겠죠. 얘도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봐도 우리가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실근 하나 가지거나 실근 하나 가지거나 실근 다 가지거나 그치? 다 되죠. 그러니까 니은도 통과가 되겠죠. 현욱이 괜찮아? 자, 요거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너 디귿의 별표 하나만 할까? 디귿의 별표 하나? 그 옆에 하나 더 쓸게요. 문제 괜찮네요. 자, 지금 디귿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a, b보다 크거나 같고, 자, a 플러스 b가 있고요. 자,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봐, 얘들아. 자, 기억에 있었던 조건하고 니은에 있었던 조건을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랬더니 문제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 자, 둘 중 하나가
하나는 허근을 가진다 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거 지금 바로 떠오르거든요. 앞에 봐봐. 얘들아, 이거 만족하는 A, B 중에 A는 B는 0도 존재하지 않아? 맞죠? A랑 B랑 다 0일 수도 있잖아. 왜 등호 들어가잖아 지금 얘들아. 그치? 물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케이스가 존재는 하지만 A랑 B가 다 0일 때도 있죠. 맞아? 앞에 봐. 얘가 첫 번째 판별식이었고 얘가 두 번째 판별식이었잖아. 그치? 여기다가 다 0 대입하게 되면 뭐가 돼버려? 둘 다 실근이 돼버리죠. 맞아? 0, 0, 0, 0이니까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해도 중근, 두 번째도 중근. 얘들아, 중근은 실근이잖아. 그치? 맞니? 근데 문제 디귿에서 뭐라고 돼 있어?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라도 둘 중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A랑 B가 다 0이면 둘 다 실근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발레가 생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디귿은 맞아? 틀렸다는 거야. 알겠니? 자, A랑 B랑 다 0이게 되면 첫 번째 판별식도 0이 되고요. 두 번째 판별식도 0이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허근이 되는 건 될 수 없겠죠. 민서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뭐라고 해? 전문 용어로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반대되는 예시라고 해서 발레. 이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디귿이 훨씬 쉽네요. 그쵸? 맞아? 현동이 괜찮아? 응. 오히려 내 생각 니은이 더 귀찮았던 것 같아요. 조건 따져서 확인해야 되니까. 자, 해도 될까요? 자, 근데 실제로 내가 푼다고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 니은 잠깐 봐봐. 니은의 조건이 내가 너네들한테는 실제로 그렇게 풀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난 이거 생각할 것 같아. 잘 봐. 마이너스 1하고 1. 그 다음 1하고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뭐 0하고 0.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때려박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결국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A랑 B랑 더했을 때 0보다 작은 케이스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 대입한 다음에 확립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가 2, 뭐 이런,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고려해볼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제가 아까 풀이했던 부등호를 정확히 구분해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실전 유형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판별식이 0일 때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랑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랑 결국은 똑같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654번이든 5번이든 6번, 7번, 8번, 9번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돼요? 너네가 판별식은 하셔야 돼. 그치? 자, 근데 제가 두 개 정도는 풀어볼게요. 첫 번째 655번.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줄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2차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x제곱의 개수가 되는 m 곱하기 m 플러스 2는 뭐가 되면 안 돼? 기본적으로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는 첫 번째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된다. 이거 두 개는 써놓고 시작해야 돼. 맞니? 자,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고 하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 찾아야겠죠. 자, 판별식 쓰겠습니다. 자, 근데 성희야, x의 개수가 몇 m이야? x의 개수가 몇 m이야? 2m이니까 짝수 공식으로 가자. m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 돼야겠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m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m 죄송합니다. 자,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자 마이너스 4m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m제곱 더하기 4m은 이 안에서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m 값은 두 개가 생기죠? 0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태호야, 뭐는 될 수 없어? 0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답은 빼기 4.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58번 보겠습니다. 658번. 자, 658번에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죠. 먼저 써주시고요.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리고 밑줄 두 번 칠게요. k 값에 상관없이 밑줄, k 값에 상관없이 밑줄,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항등식 조건하고 판별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라고 했어, 태호야? 판별식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항등식이 그 뒤에 좋은 힌트예요. 알겠죠? 이랬니? 그거 힌트 이용해서 여러분이 판별식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랑은 659번 한번 할까요? 659번.
자, 식 먼저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보실 분들은 보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가 서희야, 어쨌든 얘가 무슨 제곱식이 됐어? 완전.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건 지금 우변에 있는 얘도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먼저 판별식 쓸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변만 전개하게 되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3ax, 자, 그 다음에 2하고 a제곱하고 플러스 4가 될 텐데,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판별식 쓰게 되면 어떻게 돼? x의 개수의 제곱 9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이 되겠죠. 따라서 그럼 a제곱은 뭐가 되냐면 4가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16이기 때문에 자 a는 뭐가 돼? 둘 중 하나야. 4 또는 마이너스 4. 자, 근데 맨 마지막 줄에 a라는 녀석의 조건이 그냥 상수라고 돼 있으니까 민서야 4도 될 수 있고요. 사실상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결국은 지금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4일 때랑 빼기 4일 때랑 둘 다 해보긴 하자고.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4일 때 볼게요. 자, 만약에 A라는 녀석이 누가 된다면 4가 된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전체 px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어디다 대입할까? 자,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같이 봐주세요. 자, x에다가 4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현우가 여기다가 4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36 맞니? 자, 36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의 형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a가 몇일 때? 빼기 4일 때 볼게. 자, 빼기 4일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p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플러스 12x. 자, 뒤에는 똑같이 뭐가 돼? 36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자, x 플러스 6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f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노가다가 되겠죠. 맞죠?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치? 태용 괜찮을까?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여기다가 그냥 1을 대입할게. 같이 봐요. 자, 여기다가 먼저 1을 대입해서 P1을 구하게 되면 P1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자 민서야. 그럼 몇이 돼요? 25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할게. 자,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하게 되면 P하고 X하고 플러스 2의 뭐가 돼?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를 대입하니까 조금 달라졌다. 그치? 맞아?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돼? 49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P1과 이거 죄송해요. P1은 여러분이 직접 찾는 게 좋겠죠. 많이? 이거까지 할까요? 자, 그럼 제곱해서 25가 돼야 되니까 봐봐 얘들아, 얘가 5가 되거나 얘가 빼기 5가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럼 P1이 될 수 있는 거는 3이 되거나 태호야 마이너스 7이 맞을까? 그치? 자, 두 번째 볼게. 은채야, 얘는 7이 되거나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그치? 그럼 7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 현우가? 5.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마이너스 9. 결국은 4개가 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P1이 되는 거죠. 그쵸? 딱히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4개가 다 우리가 찾는 P1이 될 거고요. 이거 더하면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요란해 보였지만 사실은 풀이가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그쵸? 풀이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 진입 판정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진입 판정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지 직각 삼각형이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봐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지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이 될지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봐봐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해됐니?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 삼각형이야. 괜찮아? 근데 이등변 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동시에 만족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니? 근데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을 만족하면은 이거는 이등변만 될 수도 있고 직각만 될 수도 있고 직각 이등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리고랑 또는의 차이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라는 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이라고 하는 건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니? 마지막에 답을 유추할 때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태호 괜찮아? 자, 그리고 이런 거.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설명을 했는데 변의 길이가 A인지 B인지 C인지 이거 명확하게 찾고 답을 선택해야 돼. 근데 보통 이런 건 실수 잘 안 해요. 왜냐면 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 각 A가 각 B가 직각이다. 이런 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야? 사실상 인수분해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을 보니까 660번이죠. 자, 바로 그냥 주어진 식 판별식을 할게요. 자, x의 개수가 몇 x니까 2x니까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d는 0일 거고요. 자, 저는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c 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자, a 플러스 b, a, cc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럼 전개하게 되면 c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되니까 무슨 코러스 정리?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자,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야? 빗변의 길이가 a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각의 크기. 각 a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럼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죠. 그치? 자, 644번 보겠습니다. 자, 644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에 더하기 2. 자,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자,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자, 3하고 a하고 b 더하기 b하고 c 더하고 c하고 a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짝수 공식을 쓸 거야. 왜? 이 녀석이 짝수의 형태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들아, 이거 보면 우리 월요일날 봤던 시험지 떠오르죠? 맞습니까? 이거 아마 18번이었던가? 그쵸? 이거 삼각형 구하는 거 있었잖아. 답 정삼각형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맞아?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우리가 옛날 예적부터 배웠던 곱셈 공식의 활용을 조금 떠올리셔야겠죠?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1 앞에 써주고 a-b의 제곱 자 더하기 자 b-c의 제곱 자 더하기 c-a의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되고 그리고잖아.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럼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는 B는 C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쵸? 태우 괜찮아? 저번에 했던 거랑 같은 유형입니다. 그치? 자,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유형 12번 자 보도록 할 건데 자, 665번부터 보겠습니다. 665번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0인데 자, 이 녀석의 방정식에 해가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 알파라고 돼 있고 하나는 베타라고 돼 있잖아. 괜찮니?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네는 반드시 두 분의 합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두 번째, 두 분의 곱은 뭐가 된다? a분의 c니까 5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방정식에 해는 대입해도 되잖아. 그치? 맞니? 그렇다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베타는 대입 안 해요? 뭐 베타도 당연히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풀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차수를 가감해야 돼. 알겠니? 차수를 내려야 돼, 원준아.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힌트가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이게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변형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는 건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치? 맞아? 따라왔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답은 16이 되겠죠? 뭐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레벨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9번 별표 하나만. 어렵진 않은데 생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669번 보게 되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근을 알파라고 하겠다. 두근이 아닙니다. 그냥 한근만 정의하겠대. 선생님 그럼 근이 중근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두 개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의 근을 내가 뭐라고 하겠다? 알파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건 근거계수의 관계는 못 써먹어. 왜냐면 근을 하나만 주어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만 하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얘가 뭐가 돼? 0이 된다.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현역이 되니?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보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1차식의 형태야. 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원준이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봐봐. 얘들아 봐봐. 이렇게 통분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통분하게 되면 분자가 2차식이니까 조금 번거롭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볼게. 첫 번째 분수는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쪼개도 되죠. 상성만 쪼갠 거야. 자,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태호야. 그치? 아니?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봐봐.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1은 1이야.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건 뭐가 돼? 알파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고 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1이니까 더하기 뭐가 돼버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그냥 플러스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다음에 통분하자 이거야. 이 다음에 통분하자 이거야. 성민이 괜찮아? 자, 그럼 통분할게요. 일단 대분수 뭐 생겨? 2 생기고요. 자, 이거 통분해볼게. 통분하게 되면 자, 분모 곱할게요. 바로 그냥. 자, 알파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 새끼 곱하면 2알파 8알파 5알파 그러면 7알파 그쵸? 자,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4에다가 5 더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서희야 이거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3인 거 이해되니? 자, 여기다 3 대입할 수 있어 서희야? 그럼 분모가 뭐가 돼? 1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게 되면 2에다가 봐봐. 분모가 1로 변했으니까 그냥 7알파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7알파 더하기 3이 되겠죠. 맞아? 근데 민서야, 우리 알파 알아 몰라 지금? 모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지막에 근해 공식으로 해결하자. 그쵸? 값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근해 공식.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라고 했으면 태호야 여기서 끝내도 돼.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알파라고 했을 때 값을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뭐 근해 공식 써서 뭔가 해야겠죠? 아니면 뭐 내가 실수했던가? 실수. 처음부터. 분자가 모조리 틀렸네? 자, 문제를 야! 알파 플러스 G잖아 이거. 야 이씨. 야, 말해라. 끝까지 다 풀고. 너네 알고 있었지? 야, 말해라. 지금 시간 아깝다. 아씨, 수정하자. 여기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야, 씨, 너무 다르게 썼는데? 마이너스 1. 야, 미쳤냐고. 여기가 1. 자,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훨씬 깔끔해지네요. 그럼 요거 그대로 냅두고. 자, 진짜. 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 얘 1이니까 2 빼기 3이네. 이씨 2 빼기 3 그럼 몇이야? 빼기 1이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진짜 아까처럼 만약에 너네가 최대한 정리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치? 맞아? 잠깐 봐봐.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근해 공식까지 다 해서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답에서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태가 지금 비웃었어? 이 새끼 이거 봐라. 이해됐죠?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장원준 또 비웃어 저거? 새끼들 그냥 내가 구문학습을 아무리 안 했어서 그렇지. 했으면 완벽했어 임마. 자, 볼게. 말해라. 너 일부러 말 안 했지? 이 새끼는 일부러 말 안 했어. 이 새끼는 진짜 일부러 말 안 그게 했어. 아니라 665번도 닥치세요. 닥치세요. 이건
빼기사 맞아. 아니 마이너스를 안 곱하셨을 거예요. 그거 16이라고 내가? 아니 어떻게 곱해도 둘 다 16. 아니야. 얘들아 이거 665번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빼기 5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잖아. 너 이 새끼 이거 알파 베타 근해 공식으로 구해서 대입해서 갖고 와. 네. 좋아. 넘어갈게요. 야씨. 야, 나 대학 졸업했어. 무시하지 마. 자, 다음 볼게요. 자, 실전 유형 1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675번의 별표 3개. 얘들아 7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여러분이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곱셈 공식 활용해서 하자. 알겠지? 저는 오히려 75번하고 76번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얘들아 75번은 너네가 풀어. 나 이거는 75번을 변형해서 풀 거야. 알겠지? 자, 밑에다가 그러니까 75번 이렇게 있잖아. 반 잘라봐. 그 빈칸을 반으로 잘라봐. 빈칸 반으로 잘라서 그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675번 변형할 거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거고 이 녀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뭐를 구할 거냐면요. 자,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지금 원래 문제에서 바꾼 건 뭐밖에 없어? x의 개수 하나만 바꾼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구하려면 얘를 제곱할 거고요.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야. 그치? 다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봐. 근각계수의 관계 씁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건 몇이야? 현우가 1이지. 그치? 맞니? 자, 현우가 얘 전개점에서 바꾸면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큰 잘못이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너가? 한번 고민해봐요. 뭐가 잘못됐을까? 알파 베타가 뭔지 몰라서. 맞아요. 뭔지 모른다는 거는 정확히 뭐를 모른다는 거야? 양승제 무슨? 양선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알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라는 건 둘 다 음수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야?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더해서 음수인데 곱해서 양수잖아, 그치? 그럼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맞지? 그럼 알파가 음수가 되고 베타가 음수가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얘들아, 루트가 있는 거가 이거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곱하면 얘 빼기 루트일 때는 거 기억해? 그냥 루트끼리 곱했을 때 중3 때처럼 곱할 수가 없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하게 되면 잘 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하나씩 할게. 루트 알파 괜찮니? 루트 알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에 자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봐봐. 자, 음수끼리 곱했죠. 맞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하고 알파 제곱. 좀 더 봐. 일단 봐야 되라. 봐야 돼. 제곱하고 제곱근 없애잖아. 그럼 이 알파가 실제로 양순이 음순이?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부호가 바뀌면서 빼기가 또 있으니까 어차피 알파가 돼요. 그치? 부호가 바뀌어서 빼기 알파가 됐지만 여기에 빼기가 또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알파라고. 이해되니?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새끼도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냥 뭐가 돼? 이 새끼도 그냥 베타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잘 봐. 원래 그냥 우리가 뭣도 모르고 계산하면 요게 답이잖아. 그치? 맞니? 자, 근데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니까 앞에 뭐가 빠져나가?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가죠. 그쵸? 그럼 이 새끼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2하고 루트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이 식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5였고요. 알파 베타가 몇이야? 1이니까 더하기 몇이 돼? 2가 되겠죠. 그럼 이 결과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맞습니까? 이게 더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75번에서 실제로 주어진 거 봐봐. 지금 여기가 플러스 5잖아. 실제 문제는. 그치? 그럼 어차피 은채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쵸? 얘는 그냥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분의 성질 이용해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가서 676번을 조금 볼 건데 676번.
자, 676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얘가 7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방정식에 해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라고 돼 있어. 이해됐니?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절대값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구분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절대값하고 상수항만 있을 때는 그렇게 굳이 풀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거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자고요. 절대값을 했더니 얘가 7이 됐다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7이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7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치? 맞아? 우리 중학교 때 절대값 x가 4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구분해서 푼 적 있어? 없어요. x로부터 아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지점 두 개를 찾았잖아. 그게 4랑 마이너스 4일 때라는 거야. 그치?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알겠니? 그럼 만약에 여기에 7 플러스 x라고 돼 있어. 이건 유감스럽지만 범위를 쪼개서 가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상수항만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양수음수 쪼개서 바로 가자.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우리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델타 감마라고 하자고. 이랬니?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각각 근각의수의 관계 써야겠죠. 맞니?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 더하기 델타 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각각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금요일날 보는 월말 평가는 그 자리에서 채점 오답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따로 해서 다음 주에 공지할 거고요. 주말에 단톡방에 결과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677번으로 가시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라고 돼 있고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또 알파 베타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 세 가지 생각해야 돼, 민서야. 그치? 첫 번째 두근의 합. 자, 두 번째 두근의 곱. 자, 세 번째 대입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보자. 얘가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1하고 내림차순으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차피 베타는 똑같은 식이니까 굳이 안 쓸게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확인해 보자. 얘를 변형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봐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할 수 있니 원준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알파하고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럼 서희야 반대편도 자연스럽게 베타하고 플러스 7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1차식을 7로 묶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7, 7에 49가 되겠죠. 자, 그럼 태호야 여기다 몇 대입해야 돼? 6. 태호야 여기다 몇 대입해야 돼? 2. 태호 말 없네. 미쳤어? 자, 이렇게 되겠죠? 계산책 안 해요. 네, 나머지는 형태가 비슷해서 제가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뒤에서 어려운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도 될까요? 네. 몇 번 해야 될까? 딱 봐도 683번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체크하신 분 넘어갑시다. 자, 오늘 목표는 유형 16번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17, 18, 19, 20, 21 뭐 많이 하고 싶네요. 그쵸? 네, 서희 표정 관리 안 됐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683번 봅시다. 자, 683번 보게 되면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문제 형태는 계속 똑같습니다. 자, 더하기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 있네요.
자,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라고 정하겠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몇이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 2가 되겠죠. 그쵸?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시작하자. 알겠니? 대입하고 판단하는 건 좀 이따 하자. 자, 근데 첫 번째 기억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게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어? 8분의 45라고 돼 있죠. 자, 제가 뭐부터 먼저 한 거야? 양변을 8로 나누는 거부터 먼저 한 거죠. 그쵸? 나머지는 뭐 하면 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하고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대입할게요. 자, 첫 번째 대입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니까 4분의 9.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하게 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뭐 잘못 썼냐? 뭐 값이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다시 쓸게요. 나도 그럼 빔 써야 되나? 눈이 그래서 큰일 났다. 자,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천천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새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27. 자, 그 다음에 다 곱하니까 어떻게 돼? 자, 둘이 곱한 다음에 빼기 3까지 곱해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몇이야, 현우가? 18 맞아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갑니다. 8분의 마이너스 27 현우가 4 곱하니까 어떻게 돼? 7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45가 되겠죠, 그쵸? 8분의 4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새끼는 맞는 말이구나. 그럼 민사 양변에 8 곱하면 4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통과. 동그라미 써주시고요. 얘들아 미안한데 니은은 여러분이 판단해요. 알겠죠? 니은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저는 디귿 보겠습니다. 현영이 괜찮아? 자, 디귿 보겠습니다. 어때? 해가 2배가 되었어요. 자, 일단은 얘가 뭐라고 돼 있어? 7x는 두 분의 합이 4다라고 돼 있죠? 일단 뭐 넘어가죠. 지우고 얘가 7x라고 돼 있네. 자, 전개해볼게. 전개해서 정리할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은 아니다. 마이너스로 묶자. 2알파 더하기 2베타 그리고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4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전개해서 빼기로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한 거야. 현역이 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두근의 합이야.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 2알파 더하기 2베타 그리고 더하기 7이죠?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몇이야?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기억하고 디귿은 맞았으니까 니은만 참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이 조금 많네요, 그쵸? 네, 15번 좀 많은데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686번, 687번, 688번 이거 다 어떤 형태야? 결국은 판별식 이용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686번은 뭐부터 해야 돼? 통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687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688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얘들아, 이거 근해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외우지 말고요. 그냥 우리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써먹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괜히 쓸데없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689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690번 잠깐 봐봐. 전개한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체 괜찮아? 자, 그래서 제가 그냥 692번 3단계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3단계만 제가 할게요. 별표 하나. 자, 사실 이거 우리 옛날에 라이트생 할 때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절대값의 성질.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어떤 수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제곱하고 절대값 하나, 그냥 x 제곱 하나 다 똑같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그냥 둘이 곱한 다음에 절대값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692번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자, 692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8x 그리고 더하기 a는 몇이라고 돼 있어? 0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으니까 태호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두 근의 합? 근각에서는 몰라 아직? 아니요. 알면 말해줘. 8? 88. 앞에 1 붙일 뻔했잖아. 너무 늦게 말하면. 그치? 자, 알파 베타는 몇이야, 태호야? A? A. 왜 물음표 들어가? A라고 해야지. 빡칠 뻔했잖아.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자, 10이야. 근데 생각해봐. 민서야, 우리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이대로 해석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자? 양변 제곱하자. 양변 다 제곱하자. 자, 그럼 이거를 제곱했을 때 생기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할게요. 자, 요거까지 오늘 그냥 쭉 16번까지 하고 쉴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이 녀석 제곱하게 되면 봐봐.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의 성질 이용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가 100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다시 한번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오케이, 얘가 8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항에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더하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4를 빼니까 36이 되죠. 그쵸? 자, 그럼 2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겠죠. 자, 알파랑 베타를 구하지 마. 알파 베타를 구해. 자, 어차피 똑같은 거 더해서 18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9를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자, 9 대입해봐. 뭐가 돼? 0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냥 9를 대입해봐. 알파 베타에다 9 대입하고 여기도 9 대입해봐.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0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9 대입해볼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9 대입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9 대입하자. 그럼 서희야, 플러스 9 맞아? 절대값 하니까 플러스 9 맞아? 그럼 더해서 18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9죠. 자, 이제 알파랑 베타를 구하려고 할 건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구하래. 이런 상놈의 새끼 이거. 자, 그럼 우리 알파 베타 구했어. 얘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9야. 자,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미안해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전개하자. 알겠지? 자, 유형 16번도 제가 아마 거의 안 풀 것 같네요. 네,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서. 자, 심화 유형이라고는 돼 있지만 지금 다 레벨이 큽니다. 알겠죠? 제가 레벨 투는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697번에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2K, 3K 이렇게 근을 두겠죠. 원준이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근의 비가 4대 5 할 수 있겠죠? 자, 699번 봐봐.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다. K, 2K가 되겠죠. 태호 괜찮? 자, 700번.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돼 있죠. 그쵸?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돼 있을 때는 여러분 취향입니다. 자, 얘들 봐봐. 차이가 이만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셋 중 하나 선택해요. K, K 플러스 2로 두던가 K 마이너스 2, K로 두던가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로 두던가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취향껏 선택해 주세요. 근데 아마 여기에 좀 더 눈길이 가긴 갈 거야.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이 편하니까. 그쵸? 맞아요?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자, 원준은 어떻게 돼? 상수함이 사라지죠. 그쵸? 좀 더 편하죠. 그쵸? 셋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70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이번에 차이가 3이라고 돼 있잖아. 야, 얘들아, 차이가 3일 때는 굳이 쫓기지 마.
분수가 나오잖아요, 그치? 차이가 상당 억지로 그러진 마세요. 3일 때는 그냥 뭐 k 플러스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701번 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라는 거는 민서야 몇 만큼 차이 나는 거야? 1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치? 차이가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자, 703번 볼게요. 자, 두 근이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 연속하는 홀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응채야, 연속하는 홀수는 몇 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나. 근데 너네가 만약에 K를 구했을 때 홀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04번 밑줄 치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얘들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하나가 K면 하나 뭐야? 마이너스 K가 되죠.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니까. 윤성이 괜찮니? 자, 2대 5니까 제가 안 할게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봐봐. 밑줄 쳐봐. 절대값의 b가 2대 5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의 b가 2대 5입니다. 절대값을 했더니 비율이 2대 5인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하나가 2k다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k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를 2k라고 했을 때 하나가 5k가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써주세요. 자, 제가 지금 8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유형은 26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토요일날 할 게 조금 더 많다는 뜻이죠. 그쵸? 금요일날 할 게 조금 많다는 뜻이죠. 자, 근데 얘들아, 금요일날 양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억지로 끝내진 않을게요. 알겠죠? 내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 나갈 건데 이번 주는 뭐 방학전 마지막 주니까 8개 정도로 끊을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푸는 걸 보면요, 대표 문제를 풀 때도 있고 안 풀 때도 있지만 3단계 레벨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너네 이번에 숙제에서 알겠지만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3단계 문제풀이를 내가 해주고 싶어서가 첫 번째야. 너네 그동안 라이트센 했잖아. 그리고 사실 복습할 때 바로 이런 교재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공통수학 2를 일단 찍먹은 한번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다가 지금 복습하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다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대표 문제 위주로 하기보다 나는 좀 레벨 3 같은 위주로 좀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나머지 레벨 1하고 레벨 2는 여러분의 기억력과 지금 하는 복습만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여기가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A, B 범위 쪼개가 그건 확실히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위주로 많이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 푸세요. 실제로 문제 풀었을 때 원준아 많이 어려웠어? 물론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건 분명 있을 거야. 이제 그런 거는 클리닉 때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웬만하면 이제 레벨 2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5분만 쉬었다가 개별로 질문 좀 받을게요.